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오늘 투자는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크게 탄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가 대체로 하락했고 또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킴에 따라서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IT 업종을 위주로 오늘도 매수해주는 가운데 0.0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에 0.17%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간밤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IT주들과 반도체주들 흐름 좋았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오늘 또다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을 결정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3총사 흐름 좋았고요. 고 배당주와 정치 테마주들도 꿈틀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예상보다 낮다라는 평가와 함께 보험주들 약했고요. 통신 장비주들과 항공주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늘과 같은 횡보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은데요. 향후에도 이 흐름 이어질까요? 네, 일단은 우리 시장이 오늘은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도 오늘은 조금 좀 루즈한 그런 흐름을 좀 보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제가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기술적인 조정 구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이제 트럼프 탄핵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또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숨 고르기 국면이라던가 혹은 이제 좀 안전한 혹은 이제 건강한 상승 추세를 타기 위해서는 좀 너무 이제 갭상승을 띄우면서 좀 원웨이 상승보다는 좀 눌러주는 그런 구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이 뭐 크게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위쪽에서 지켜주면서 순매수가 좀 유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오히려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요즘에 매일같이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좀 끌고 가다가 오늘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갭상승 띄우고 붙일 때는 같이 가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막 음봉으로 전환하고 아래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또 같이 대밀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시장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코스닥도 장 초반에 조금 밀리면서 제약주들까지 혹은 뭐 이제 특별한 섹터와 테마주들이 없다 보니까 오늘은 뭐 이제 동전주들이라던가 혹은 뭐 개별 그 스몰캡 기업들이라던가 혹은 이제 새로 부각되는 정치 테마주들 이런 쪽에 이제 좀 단타 물량들이 전혀 모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특징주를 형성하는 뭐 그 정도의 뭐 흐름 정도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는 뭐 사실 오늘 5일선이라던가 기술적인 또 안착 구간, 그다음에 종가 관리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까지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근데 사실 뭐 과거에 이렇게 이제 갭상승을 띄워오면서 너무 이제 급격한 그런 반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그 의미 없는 조정들 그다음에 이제 추세는 지키되 살짝 눌러주는 구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뭐 상대적으로 그 이제 상승 부분들이 얕긴 했지만은 뭐 지킬 자리에서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지지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는 좀 종가 관리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그 시장의 전반적인 그 종합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코스닥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17% 이제 마이너스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 0.19%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즉슨 그 시가총액이 큰 형님들 혹은 뭐 이제 대장주들 이쪽에서는 좀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플러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지수가 아래쪽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중소형주들이 힘이 좀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대장주들이 지금 시장을 좀 지켜줬지만 중소형주들과의 이제 온도차가 굉장히 좀 높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시장에 워낙 많은 급락장일 딱 보여주고 그다음에 회복하는 국면에 왔었을 때 항상 우리 지수는 시가총액이 큰 대장주들이 먼저 끌어줬고 거기서 이제 좀 안착하고 조용하게 시장을 좀 끌어당기는 구간 그다음에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대장주를 따라가는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뭐 배당에 대한 이슈들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고 수급과 그다음에 요즘에 그 연속적인 기간 수급
혹은 뭐 이제 외인 수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진다고 하면은 코스닥도 이제 좀 추가적인 반등과 함께 좀 제약주의 시선을 다시 한번 좀 돌려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강의에서 오늘 코스닥과 함께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제약주 얘기를 또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좋은 내용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건강한 상승을 위해서 당분간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질 것 같고 현재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대형주가 상승하면서 중소형주도 따라서 움직일 것 같다. 형이 가면 아우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장세에서는 제약주가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주식 명언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그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이 남긴 투자 명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투자는 복잡한 것이 아니지만 무엇을 투자하는지는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의 제가 또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은 다소 이제 좀 그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한 그런 내용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사실 투자병법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뭐 그 종목에 대한 업황, 테마, 재료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만은 또 많이 뭐 다른 방송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좀 그 종목을 이제 접하실 때 뭐 이제 뭐 기술적인 분석에만 의해서라던가 좀 간단하게 이 종목이 좋대 그런 소문을 듣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종목을 그러니까 소중한 내 자금과 내 돈을 투자해서 사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 종목이 어떠한 테마 있고 어떤 뭐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위치가 좋은지 혹은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뭐 재료라던가 업황 혹은 그 종목의 재료를 불러오를 수 있는 그런 일정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종목을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혹은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같이 매매를 하고 그 종목을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내가 이 종목을 왜 사는지 그 종목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근거가 충분히 좀 있어야 또 정확한 투자와 그다음에 좀 올바른 매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요즘에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 중에 뭐냐면은 요즘에 증시가 좀 잘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반도체들이 좀 거의 끌고 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 그 비해서 내 종목들이 혹은 내가 일반적인 종목들을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약간 좀 소외되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그다음에 불과 이제 뭐 1개월 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좀 보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앞으로 좋은 계좌와 그다음에 좀 건전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했을 때 내가 만약 그 종목을 지금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나의 물려있는 종목을 이 종목을 내가 지금 딱 처음 봤다고 한다면은 살려고 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 종목은 물려있는 종목일 뿐이지 매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 부족하고 내 종목에 대한 또 확신 그다음에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될지 지금 시장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그 헤매는 사람들은 종목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고 당장 그 앞으로 전망이 좋은 종목이 아니고 당장 눈앞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만 따라다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실패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얘기들 어떻게 보면은 좀 잔소리를 많이 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고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계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또 이제 되뇌기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 열심히 따라오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이 왜 좋은 종목이고 왜 이 종목을 내가 같이 따라서 매수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당연히 무엇에 투자하는지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겠죠. 투자하시기 전에 종목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공부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투자병법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과 방법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주식 명언이었고요. 이제 저희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SR 종목은 아이큐어입니다. 치매 패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흐름 좋은데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이큐어 최근 우상향 곡선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던데 네. 어디까지 생각하시나요? 좀 아쉽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큐어가 조금 더 빨리 쭉쭉쭉쭉 날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다소
아쉬운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큐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또 이제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치매 관련된 종목은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좀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뭐 요즘에 또 젠백스가 다시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도 그렇고요. 혹은 뭐 이제 뭐 다른 그 대장 종목들도 그렇고 알츠하이머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다음에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도체에만 너무 좀 열광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부각을 조금 좀 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매수가보다 한 1, 2% 정도 혹은 뭐 그 이하로 내려와 있으실 거예요. 이 종목은 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시면서 뭐 내일 안 간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일봉의 차트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고 주봉 차트가 지금 뭐 단기 5주선을 타고 쭉쭉쭉쭉 우상향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주는 뭐 눌러주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내일 금요일이면은 주봉에 이제 종가가 완성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이큐어 계속해서 좀 유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같이 신신제약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도 여전히 그림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치매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제약 섹터에서도 종목을 그 다음 순환매로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매와 관련한 종목들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요. 아이큐와 신신제약 조금 눌리더라도 조금 계속 보유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큐어였고요. 이제 다음 종목 A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어제 히든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매수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향후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매수하신 분들 목표가 어디까지 잡으면 될까요? 글쎄 오늘 하신 분들은 뭐 짧게 뭐 4, 5% 수준 안에서 분할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원하는 가격대까지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금방 좀 올라버렸네 하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버브 반도체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이름이 되게 귀여워서 과거부터 이제 관심 있게 그다음에 좀 자주 연구를 하고 차트를 많이 봤었던 그런 종목인데 제가 그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투자 포인트로 그동안에 이제 개선이 됐던 꾸준한 외국인의 순매수 수급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오늘 그 여전히 또 좋은 추세를 보여줬었고 일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음봉으로 이제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좋은 그다음에 그 계속해서 긍정적인 상방 추세와 좋은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좀 멀리 보고 적어도 2자리 이상의 수익까지는 좀 목표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그 지금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나는 좀 바짝 붙여서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은 뭐 음봉을 좀 기다리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이제 위쪽에서 7,000원 이상권 혹은 7,000원 부근에서 떠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두 번 나눠서 들어갈 수 있는 만약에 조정 시에 나눠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추가 매수 물량들 그 애초에 이제 접근을 하면서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 차트가 과거의 바닥에서 저항권을 받았던 이 120주 이동평균선을 시원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도 이제 동반이 됐고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이 금요일 주봉이 완성이 되다 보니까 뭐 10% 이상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봉은 이렇게 양봉에서 마감을 하겠죠. 그래서 주봉상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요. 내일 조금 추가적인 더 종가 관리가 나와서 월봉까지 좀 뚫어 놓으면서 뭐 한 주를 마감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이제 메리트가 있어지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중간에 좋은 수익률이 잡힐 때는 분할 매도를 하되 한 2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면서 쭉쭉 갈 때까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보브 반도체 어버버하지 않고 어보브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2자릿수 수익률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NHN입니다. 최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전 고점 근처까지 왔는데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NHN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좋게 봅니다. 좋게 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희투분면은 아니지만은 그냥 조용하게 자기 할 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지금 움직이는 폭이 약간 뭐 테마주, 재료주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조금 좀 루즈할 수도 있겠다,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종목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여줬었던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이라던가 지금 뭐 기술적인 차트 위치, 이런 부분들은 다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테마, 재료성 한 방에 급등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니까 묵직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지속 관심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아모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 종목도 이제 묵직하게 좀 멀리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종목도 뭐 하루 만에 드라마틱한 급등을 보여주진 않았지만은 지금 그 당시 매수하셨던 분들의 평가 수익률을 본다고 하면은 20%, 25% 이렇게 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NHN도 그런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추가적인 사항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요즘에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고요. 과거에 이제 기간의 매집들이 나왔었는데 뭐 크게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은 아직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봉상 그다음에 일봉상 차트가 매력적인 상황에서 일봉상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지난번 만들어놨던 요 파동을 다시 갖다 붙이는, 그러니까 건전한 이런 건강한 이런 N자형 파동이 1, 2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장기 평선들을 한번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점을 살짝 올려놓고, 그러니까 추세는 상방으로 유지가 되면서 위쪽에 이 저항선 혹은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이런 국면입니다. 어떻게 이제 뭐 간단하게 본다고 하면은 수렴형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위쪽으로 여기를 뚫어가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붙으면서 상승 탄력을 키워주는 그런 차트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면서 이 종목을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멀리 보고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파동을 그리고 있는 NHN이었습니다. 단기적인 급등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멀리 보시면서 묵직하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이어지는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연말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이 되겠죠. 저는 연말과 그 다음에 1월에 제약주들의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벤트와 그런 좀 판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동안에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으로 수익을 좀 많이 보셨다고 한다면은 그 기운을 담아서 오늘도 또 새로운 우리의 12월 연말 그 다음에 1월을 대비하는 또 좋은 종목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제약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강의를 들으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뭐 이벤트라던가 일정, 그 다음에 지금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핵심 종목을 골라드리도록 할 테니까 온라인 무료 방송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좀 부합하는 저의 또 제약바이오의 핵심 종목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진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강의부터 잘 들어보시고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또 제가 준비한 좋은 종목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진지한 이야기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네. 어떤 강의죠? 방금 스포를 좀 해드린 것 같아요. 오늘 그 제약주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좀 약간 또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2020년도 1월 달에 제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뭐 그 전에도 그렇고 제약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벤트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제약주를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제 강의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약주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이어지는 강의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우리 이데일리 애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다비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너무 진지한 그런 내용들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집중을 하셔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강의를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뒤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벌써 12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르게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준비해야 되는 이벤트들 혹은 이제 준비해야 되는 이제 개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12월이니까 연말에 이제 배당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배당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고배당주도 이제 몇 개를 좀 소개를 시켜 드렸었죠. 근데 이제 사실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배당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장이 그렇게 썩 재밌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계좌가 물려 있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을 좀 많이 하실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배당주 현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좀 배당을 먹으려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빠르게 움직임이 나와서 시세 차익으로 크게 먹을 수 있는 단기간 안에 빠른 수익 확보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가 내년 1월 달에 일단은 그 CES 행사가 있습니다. CES 행사는 제가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그 빅데이터 혹은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을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사는 그 2020년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IT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CES 행사라는 게 굉장히 좀 빅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제약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굉장히 이제 큰 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제가 좀 선별을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씩 좀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떠한 분위기고 제가 제약주를 왜 강조를 드리는지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코스닥보다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추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그랬고 지금 밀려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고점을 뚫고 위쪽으로 상승 방향을 완벽하게 좀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응하기가 좀 더 이제 무난한 그런 구간이죠. 근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이 30%에 이제 임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거를 뚫을 때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힘으로 뚫었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시장이 그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렇게 이제 빠른 상승을 보여줄 때면은 항상 IT 반도체 종목들이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9년 1월 달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에 시장이 좀 회복을 하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살아나다 보니까 IT 반도체 종목들이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전고점을 갖다 붙이고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좀 본다고 하면은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는 지난번 그 추세를 위쪽을 잡진 못했어요. 추세는 잘 붙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제 따라잡진 못했습니다. 그럼 과거에 이제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과거에도 급락 이후에 이렇게 빨리 메꿔주는 구간들, 급락 이후에 빠르게 메꿔주는 구간들, 그다음에 급락 이후에 빨리 메꿔주는 구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전고점을 넘고 전고점을 넘는 이런 구간에서는 제약주들의 힘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불과 우리가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HLB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코스닥을 좀 끌고 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따라간 제약주들이 상한가 나오고 히트치고 하루 만에 10몇 프로씩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코스닥이 다시 한번 붙이고 위쪽으로 올리는 구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 과거의 패턴들을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대충 이제 놓을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시장이 이제 그럼 여기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다시 밀리느냐 이것에 대한 이제 관건인데 우리 시장이 지금 뭐 그렇게 막 강력한 호재는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너무 이제 많은 낙폭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 증시 자체가 지금 과대 낙폭, 그다음에 너무 바닥까지 가치 평가가 잘 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약간 좀 남아있는 변동성 혹은 이제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뭐 첫 번째 아람코 상장. 그래서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이탈이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번에 뭐 상장 잘하고 그다음에 MSCI도 이제 편입이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탄핵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많은 컨센서스에서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 자체가 하원에서 이제 뭐 이렇게 탄핵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상원에서 커트하고 이제 벌써 이제 두 번 나왔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키울 만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늘 미 시장이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내일에 이제 좀 분위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한번 흔들린다 하더라도 뭐 단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시장을 흔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뭐 북한의 도발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요즘에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뭐 방산주가 뜬다고 해서 시장이 빠지지 않습니다. 남북과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가 아니고 북한과 이제 미국과의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뉴스에 맞춰서 경협주랑 방산주가 뭐 이제 엇갈리는 모습들은 나오지만은 요즘에는 방산주가 올라감에 따라서 방산주가 올라가는데 시장이 동반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큰 리스크로 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나 뭐 미중 무역 합의점이 지금은 이제 뭐 12월 달에 또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좀 해소 국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혹시나 그 와중에 뒤틀려가지고 둘이 또 이제 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뭐 충분히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지금의 분위기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런 제약주의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코스닥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시장의 흐름과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었던 JP모건 헬스 컨퍼런스 이거를 이제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CES는 IT 종목의 빅 이벤트, 그다음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는 제약주의 가장 큰 그 빅 이벤트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뭔지 모르시고 오늘 처음 들으셨던 분께 간단하게 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제약업계에서는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유익하다고 표현하죠. 그런 이제 의료 투자 심포지엄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집단 집단 학술 토론회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JP모건 컨퍼런스에서는 좀 대규모의 제약 기업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혹은 뭐 이제 신흥 성장 기업이라던가 혹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할 투자자라던가 혹은 뭐 이제 기술 제작자라던가 이런 모든 팀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뽐내고 회의하고 미팅하고 뭐 이런 그 자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일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내년 1월에 이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1월에 시작이 되고 날짜가 지금 13일부터 16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기대감들은 당연히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겠죠. 그럼 이 JP모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되냐면 여기서 기업들이 나도 참가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참가하는 게 아니고 이 JP모건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기업들이 이제 가서 이제 뭐 행사를 치르는 건데, 그러니까 JP모건에서 이제 초청을 받는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은 뭐 기업의 이미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업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몇 개가 초청을 받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이 기업들이 가서 뭐 하냐면은 이제 뭐 신약 발표라던가 혹은 이제 앞으로의 뭐 계획 발표라던가 혹은 이제 신약 개발의 방향성이라든가 지금 우리는 이 정도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발표를 좀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 제약 기업들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을 상대로 여기서 이제 뭐 파이프라인을 소개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신약에 대한 뭐 데이터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연구에 대한 협력이라던가 투자 유치라던가 이런 거 이제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뭐 그 전에 행사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JP모건 헬스 컨퍼런스 행사를 진행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좋은 결과치들 이제 뭐
연구 협력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그 뭐 투자 유치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빠르게 가져오고 바로 가져오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그 전에 그러니까 일정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기도 하겠지만은 여기서 좋은 결과치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임상 발표라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호응을 얻고 더 이제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임상을 또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발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기대감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 클라이막스를 찍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을 제가 몇 개를 이제 추려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셔서 이 기업이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는 같이 좀 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HLB라는 기업입니다. 이거는 또 워낙 우리 제약 시장에서 우리 제약주 그 중에서도 이제 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그 HLB가 임상 3상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튀어오르기 시작했죠. 이번에도 그 미국의 자회사 엘레바랑 같이 이제 또 참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빅파마들과 이제 미팅을 이제 갔습니다. 빅파마라고 한다면은 이제 글로벌 대형 제약 기업들 뭐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판매 허가에 대한 부분들 혹은 이제 내년 3월 달에 허가 이후에 어떤 또 이용을 할 것인지 그런 발표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참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계획 발표라던가 뭐 신약에 대한 뭐 추가적인 이벤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더해진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이제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죠. 아니면 이제 다른 타사와 파트너십을 좀 구축을 해버린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HLB를 제가 왜 관심 있게 보냐면은 과거에 이런 구간에서는 거들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꺾이는 그림들이 나올 테니까. 근데 그동안에 가격 조정을 받고 이번에는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주가를 좀 지켜주면서 그냥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종목의 요즘에 수급표를 보니까 개인 물량들은 굉장히 좀 많이 연속적으로 털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쪽에 그 계속 지속적인 매집이라던가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계속해서 이제 유입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봉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좀 추세를 바꿀 수 있나 하는 이제 월봉 차트를 볼 때도 지난번에 이제 급등 그다음에 거래량을 줄여가면서 조정. 근데 이번에 꼬리를 달면서 이 이평선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12월 연말, 이제 좀 있으면 연말이고 12월 달에는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마지막 날은 또 휴장일도 있다 보니까 거래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 말은 즉슨 12월에 월봉이 거의 이제 마감이 다 됐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돌리는 자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재료가 나오고 추가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 HLB의 또 활약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HLB가 살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중소형 그 제약주들의 분위기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가능성도 충분히 좀 알고 계시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 기업들 하나씩 볼게요. 지트리 BNT. 얼마 전에 특징주로 나와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트리 BNT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참여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트리 BNT는 이름이 좀 발음이 어렵죠. 안구 건조증에 대한 치료 신약,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포함한 3개 정도가 미국에서 이제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 임상이 진행 중인, 3개의 또 이제 신약 개발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일상이 아니고 거의 이제 막바지, 이제 후기 임상에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 행사를 통해서 임상 진행에 대한 현황이라던가 혹은 어쩌면 이제 결과 발표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향후 이제 뭐 임상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뭐 허가 진행 계획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요즘에 지트리 BNT는 다른 그 기업들보다 분위기와 차트가 괜찮아요. 공격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바닥 돌파 이후에 자리 잡아주고 추가적인 돌파 그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 위쪽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종목의 주봉상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월봉은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으나 주봉에서는 이런 기준선을 아래쪽으로 팠다가 최근에 거래량을 늘리면서 위쪽으로 다시 돌파 시도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돌파했고 이번 주에 살짝 밀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기 툭툭 치고 돌파 그다음에 음봉 그다음에 재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주봉상의 윗공간이 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체크를 하셔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는 티움바이오에 대한 그 뉴스네요. 김은택 대표가 희귀질환 신약의 싹을 키울 것이라고 이제 또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지난달에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인기를 그다음에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티움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얼마 전에 그 이탈리아의 그 폐섬유증 치료제를 좀 대규모로 기술 수출을 좀 따내면서 시장에서 한번 부각을 받고 급등을 했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여기 써 있는 김은택 대표가 그러니까 과거에 SK케미칼에서 그 신약 R&D 분야에 있어가지고 센터장을 좀 맡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신약 개발에다가 좀 총력을 다하겠다 해서 나와서 차린 그 기업이 이제 티움바이오가 되겠죠. 지금 이 종목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신약 개발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기업이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면서 혹은 뭐 투자사를 좀 뭐 파트너를 좀 맺는다던가 혹은 여기에서 좀 새로운 뭐 수출을 좀 따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좀 마련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미 이제 끼가 확인이 됐었던 종목이고 요즘에도 올라갈 때 한 방에 좀 화끈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속적으로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는 지금은 약간은 다소 조용한 자리와 좀 괜찮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펩트론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요즘에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죠. 제가 알려드리는 그다음에 지금 브리핑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기업들은 관심 종목에다 다 등록을 해두세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그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지금 개발 중인 의약품에 대한 임상 데이터 혹은 뭐 이제 계획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과거에 소외되었던 구간들이 굉장히 좀 길었거든요. 과거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소외가 됐다가 요즘에는 거래량을 좀 많이 늘리고 있어요. 거래량을 늘리고 있는데 바닥 돌파, 그 다음에 지난번 전고점 돌파. 그래서 방향성은 위쪽으로 열어두고 있는 그런 이제 좀 매력적인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일봉 차트인데 주봉이랑 월봉이랑 지금 저항대에 딱 걸리는 그런 구간이라서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앞으로 추후 모멘텀이 굉장히 좀 훌륭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볼게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ABL 바이오는 사실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ABL 바이오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중항체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에도 그 이중항체를 기반으로 한 면역 항암제 관련된 또 발표와 뭐 그다음에 그에 대한 뭐 이제 추가적인 설명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BBB라고 해서 그 혈액 뇌관문을 이제 통과하는 그런 이제 기술인데 그런 것을 이제 결합한 파킨슨병 치료제라든가 혹은 요즘에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공개함으로써 이슈를 받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이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최근에 분위기도 좋았어요. 시장에서 급락이 나왔을 때 밀렸던 부분들도 단기간 안에 이제 회복을 했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아래쪽으로 이제 밀리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ABL 바이오가 그러니까 이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IR 자료를 보신다고 하면은 상장한 이후에 여기에 이제 최대 주주의 보호 예수가 2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일이 이제 2018년도 12월 19일이었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최대 주주 물량들이 이렇게 좀 잡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보호 예수가 이제 풀리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사실 오늘 물량들이 막 이렇게 풀렸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에 대한 우려감과 시장이 좀 밀리면서 거기에 이제 좀 반응하는 이제 매도 물량들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병행이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종목에 추가적인 그 패턴을 본다고 하면은 이 종목의 이제 주봉상 차트는 지금 바닥권입니다. 재료가 굉장히 많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큰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인데 바닥권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위쪽 찌르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밀려가지고 주봉이 음봉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런 종목들도 차라리 이런 그 변수들이 있어서 시장에서 조금 좀 내려왔다라고 싶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매수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투자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종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히든 종목은 당연히 여기서도 가장 큰 이슈와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겠죠.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리려고 뒤로 빼놓고 설명을 안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일봉 차트도 아니고 주봉 차트도 아니고 월봉 차트예요. 왜? 우리는 그 모멘텀과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일정과 지금 월봉상에 거래량 늘리면서 2번 찌르고 추세를 이제 월봉상에서 이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봉의 캔들이 아니고 한 달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월봉의 길이가 그 다음에 이만큼까지 올라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4, 5% 먹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하기보다는 20, 30% 이상의 수익률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종목이고 JP모건 컨퍼런스의 유일한 최대 수혜주, 그다음에 지금 꾸준하게 기관에서 이제 매집을 시작하고 있는 이런 종목, 근데 아직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올 겨울 연말에 JP모건 컨퍼런스를 대비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내년 1월 초부터 뭐 중순까지는 충분히 이 종목으로 웃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종목 브리핑 때 부가적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다가오는 올겨울 제약주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네. 관심 편입주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제가 앞서서 관심 종목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은 또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는 제가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약간 좀 반도체와 제약주가 약간 핑퐁 느낌으로, 너 올라가고 나 올라가고 약간 이런 순환매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추천해드리는 종목은 KMH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재료업체, 소재업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좀,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슈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뭐 업황이 좋고 그다음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에는 뭐 실적이 좀 별로였는데 2분기에 또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전년 뭐 상반기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KMH라는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KMH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의 차트를 같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술적인 흐름이 굉장히 좀 예쁘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주봉상의 흐름이 굉장히 좀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에 이제 이런 매물대 돌파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윗공간이 굉장히 좀 멀리 널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주봉상의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그다음에 세 번째 파동은 저점을 올리면서 갖다 붙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목표가는 제가 그냥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1,400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1,15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래 자막 확인하셔서 KMH 하이텍이라는 종목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편입주 KMH 하이텍이었습니다. 시가 이하에서 매수하신다면 1,4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1,15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히든 종목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되는데요. 전문가님, 히든 종목 힌트 주실까요?
네, 앞서서 차트는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월봉상 차트가 열려 있습니다. 일봉을 보는 것도 아니고 주봉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제 월봉을 봐요. 왜냐면은 좀 멀리 보면서 크게 갈 수 있는 구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20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가장 좀 유일한 최대 수혜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오늘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아까 이제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수급 자체가 벌써부터 매집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수상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 이벤트뿐만이 아니고 이 종목 개별적인 내용 안에서도 세포치료제가 미국에서 임상에 대한 또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제약주가 날아가고 제약주가 하루 만에 급등하는 거는 다 이제 임상 결과 발표, 거기서 나오는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임상, 이상 플러스 이어서 이어지는 뭐 3상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고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까봤을 때 제가 그동안에 드렸던 50% 올라갔었던 SF의 반도체 혹은 뭐 그 이상 올라갔었던 뭐 SDN 이런 것처럼 크게 보는 종목이니까 오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희 브리핑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최대 수혜주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